예, 오늘은 7장 지역사회 중심 간호사업 들어가더라죠.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대상자별 사업과 서비스 내용별 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7장 같은 경우는 우리 다른 챕터에서 다뤄지지 않는 우리 대상자별 사업과 일부 서비스별 사업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먼저 가정간호사업 들어갑시다. 우리가 앞에서 지역사회 간호사가 사용하는 그 지역사회 간호수단 여러 가지가 있죠. 가정방문도 있고 건강관리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정간호사업은 우리가 가정방문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하는 지역사회 간호사업이 가정간호사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문, 방문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하는 가정간호사업은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요 가정방문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간호사업 우리가 크게 보자면은 가정간호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가정간호사업이 있고 방문 간호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간호사업과 방문간호사업 우리가 나눌 수 있죠. 이렇게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요 가정방문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거는 같은데 요 가정간호사업 이렇게 부르는 사업은 우리가 지칭하는 사업은 가정전문 간호사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을 우리가 가정간호사업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요 방문간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방문 가서 하는 간호사업이라는 건 같은데 우리가 가정전문간호사가 아니라 우리가 간호사가 실시하는 방문간호사업, 가정방문사업을 방문간호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누가 실시하는가가 좀 다른 거죠. 요거는 가정전문간호사, 요거는 간호사에 의해서 실시하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 가정간호사업은 또 어떻게 분류하냐면 우리가 가정전문간호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병원에서 이루어지면은 병원 중심 가정간호사업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가정간호사업에도 병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고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실시하는 우리가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건소라던가 법인체라던가 이런 데서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해서 실시하는 우리가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간호사업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방문간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간호사가 가정방문 가서 실시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이 방문간호사업도 우리가 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사업이 있고요. 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간호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보건팀이 협조하여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실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맞춤형의 우리가 건강관리사업 이렇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관리사업.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실시하는 맞춤형의 건강관리사업이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안에 우리가 간호사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방문간호사업이 있다. 지금 현재로는 여러 인력과 더불어서 팀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방문간호사업에서도 여러분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한 우리가 장기 요양기관이 있죠. 우리가 장기 요양기관 쉽게 얘기하자면은 요양원 같은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장기 요양기관, 요양원이 아니라 장기 요양기관, 우리가 간호기관이라던가 방문 요양기관이라던가 이런 장기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우리가 방문 간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방문 간호를 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 또는 방문 간호기관에서 실시하는 방문 간호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일단은 이 가정간호 사업과 방문간호 사업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 묻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정간호 사업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게 있고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게 있죠.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비교 정리가 가능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가정간호사업은 먼저 시작된 게 이 병원 중심이면서 비교적 잘 정책돼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병원 중심 가정간호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가정간호사업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아무 얘기 없으면 요 병원 중심의 가정간호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가정간호사업 자체를 설명한 건지 이걸 잘 보시는데 비교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정간호사업을 설명할 때는 우리 아무 말이 없으면 이 병원 중심을 의미한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제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방문간호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우리나라 2007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돼서 2008년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됐죠.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실시가 되면서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우리 방문간호를 실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방문간호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방문간호 사업이 있는데 이 보건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방문간호 사업이 우리가 더 역사가 오래됐으면서 우리가 비교적 잘 정착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간호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 얘기가 없으면 이 방문간호 사업은 이 보건소 중심이라고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의 문제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가정간호사업과 방문간호사업 이렇게 우리 어느 하나가 문제가 나왔을 때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비교해야 되는 상황은 결국은 이 병원 중심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 중심의 가정간호사업 이렇게를 비교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으로 범위가 이렇게 한정이 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렇게 비교.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업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교재 들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가정간호사업의 필요성 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가정간호사업. 여러분들 이 가정전문간호사에서 실시되는 가정간호사업이 왜 필요해졌는가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 보시면은 사회경제적 변화, 보건의료 환경, 또 그 밖에도 건강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가정간호사업, 가정전문간호사에서 제공하는 간호사업이 필요해졌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정간호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간호사업하는 것이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이 가정간호사업뿐만이 아니라 가정간호사업, 방문간호사업, 즉 우리가 가정방문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하는 간호사업이 왜 필요해졌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사회경제 측면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정에 방문해서 간호해야 되는 사업이 많아진 이유가, 우리가 필요해진 이유가 일단 가족제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가족화 됐고 여성이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여성의 취업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더라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과거에서는 대부분 누가 아프게 되면은 여성이 그 돌봄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간호 사업이 우리가 더욱더 필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구조 측면. 여러분들 인구구조의 변화도 가정간호 사업이 필요하게 된 배경이 되죠. 여러분들 인구구조 중에서 어린아이들은 많이 줄었는데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러분들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집에서 와상 상태라던가 또는 만성 질환이라던가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간호 사업이 더욱더 필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경제 수준도 높아지고 사회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집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요구가 증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 요구가 증가됐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요구,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근성이 어려운 사람들은 간호를 통해서 이 건강 요구를 충족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우리가 질병 면에서 보자면 만성태행성 질환이 많아진 걸 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보건의료 환경 측면으로 보자면 우리가 국가에서는 의료비가 아주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특히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하는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료비, 즉 국민 의료비를 국가 차원에서 의료비를 줄이려면은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우리가 간호라던가 치료 서비스 이런 걸 받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졌다는 거고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우리가 재정에 고갈, 파탄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의료자원의 적정화, 우리가 자원이 너무 우리가 도시 농촌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자유방명의 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 특히 의료시설 같은 경우가 우리가 도심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의료 자원의 적정화 측면에서도 우리가 필요해졌고요. 특히 도시 농촌 격차가 커졌는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접근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가정간호라던가 방문해서 받는 서비스가 더욱더 필요해진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 건강 측면으로 보자면 우리 질병 양상 좀 전에도 얘기했죠. 급성 질환보다 만성 질환이 많아진 것, 그다음에 정신 질환자가 많아진 것, 노인 환자가 많아진 것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간호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간호든 방문간호든 가정방문해서 하는 간호사업이 과거보다 오늘날에 와서는 더욱더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필요해졌는가? 이 부분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가정간호사업의 필요성 내지는 가정방문사업의 우리의 필요성이라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쭉 이해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의 대상으로 가도록 하죠. 여기부터는 뭐에 대한 거냐면 우리가 이 가정간호사업이 있고 방문간호사업이 있다고 그랬죠. 가정간호사업은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간호사업인데 우리가 병원 중심이 있고 지역사회 중심이 있잖아요. 아무 얘기 없으면은 이 병원 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실시하는 가정간호사업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교재에 가정간호사업의 대상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아무 얘기 없으면 병원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병원에서 가정간호사업의 대상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서 그 가정간호사업 대상으로는 우리가 만성퇴행성 질환이라던가 사고로 인한 불구불능, 기동성 장애 및 기능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만성질환으로 영양이나 배설 장애가 있다던가 심폐기 만성질환이나 통증 증상으로 인한 순환호흡기 장애자, 정신질환자, 약물 알코올 중독자, 특수간호술을 요하는 대상자, 암환자, 임종환자,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재활 대상자, 수술로 조기 퇴원 환자, 또 가족 구성원의 건강 문제로 가족이 갈등이 야기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등록 기준은 뭐냐? 아무 얘기 없으면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병원 중심 가정간호사업 대상자의 등록. 여러분들 병원에서 실시하는 가정간호사업은 우리가 병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 기준은 가정간호사업 대상자는 입원 진료 후에 조기 퇴원했거나,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우리가 조기 퇴원했거나 과거에 입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단 등록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나 응급환자 중에서 우리 아래에 해당되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 아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우리가 의사나 한의사가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에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치료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는 누구냐면 스스로 조기 퇴원 환자, 만성 질환자, 산모나 신생아, 뇌혈관 질환자, 기타 진료 담당 의사,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이렇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 기준 요거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꼭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퇴록 기준. 여러분들 병원에서 가정간호사업하던 대상자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퇴록 기준이 되냐면 퇴록 기준이 되는 기준은 환자 스스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라던가 월 1회 미만으로 가정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던가 환자의 질병 상태가 아주 심각해져서 우리가 가정간호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인정된다던가 사망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퇴록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병원 중심의 가정간호사업의 대상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등록될 수 있고 태록 기준은 뭔가? 이거는 아주 필수적으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가정간호사업의 범위는 우리가 아무 말 없으면은 이 병원 중심을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가 병원 중심의 그 가정간호사업의 범위로는 뭐 치료 중심의 서비스라던가 지지적인 서비스라던가 예방적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실시될 수 있고요. 우리 교재 가정간호 인력 해서 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시면 여러분들 이 가정간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아무나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전문 간호사야 되죠. 여러분들 간호사가 있고 간호사 중에서도 일정 요건이 갖춰져야지 전문 간호사가 되는 거잖아요. 전문 간호사는 지금 현재 13가지인데 13가지 전문 간호사 중에 하나가 가정 전문 간호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정 간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10년 이내 3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2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전문 간호사 우리가 자격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죠. 자격 시험에서 60% 이상 득점을 했을 때 우리가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간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정 전문 간호사 우리가 자격을 취득했어야지 가정 전문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가정간호팀이라던가 가정간호사의 역할에서 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썩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쭉 넘어가서 우리가 그 포인트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24조 가정간호에서 우리 그 포인트 부분 나온 부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 병원 중심 가정간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거법이 뭐냐? 의료법입니다. 요거는 의료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병원 중심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24조에 가정간호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사를 채취한다던가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의 진단 처방에 의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여러분들 일단 이 병원 중심 가정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의료법에 명시되는 가정간호사의 역할은 검사 채취하고 운반하는 것, 투약하는 것,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 그 밖에 나머지는 기본적인 간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검사 채취한다던가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한의사, 우리 치과 의사는 안 들어가죠. 의사, 한의사의 진단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진단 처방은 90일까지는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그 다음에 이 병원에서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런다. 그럴 때는 2명 이상의 전문 간호사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고요.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은 5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요 병원 중심 가정간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가정간호 사업 현황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가정간호 기관의 유형에서 나는데 요 가정간호 사업의 유형을 설명한 거예요. 유형을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병원 중심과 지역사회 중심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요 구분하는 문제 요것도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정 전문 간호사에서 실시하되 병원에서 실시하는 거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비교해 주셔야 되죠. 우리가 먼저 시작된 게 병원 중심이고요. 요 병원 중심 가정 간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주체가 공사립 병원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2차, 3차 병원에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의사, 한의사가 개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한의사가 우리가 개원하는 그 병원, 의원, 그 다음에 병원, 그 밖에도 종합병원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 한의사가 개원하는 의료기관은 다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 병원 중심 가정간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사, 한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 시행된다는 것. 여러분들
가정 전문 간호사에서 실시되는데 가정 전문 간호사가 사업 대상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의사, 한의사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가 우리가 계속 집에 돌아가서도 우리가 계속적인 치료나 간호가 요구된다라고 인정했을 때 지시서, 즉 의뢰를 해줘야지만 가정간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가정간호 수가와 개인 일부 부담으로 부담한다는 것. 여러분들 병원 중심 가정간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방문료, 진료 행위별 수가, 교통비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기본 방문료하고 개별 행위료 수가 이렇게는 우리가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이 적용돼서 우리가 본인 부담금이 20%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는 100%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중심 가정간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병원 중심 가정간호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정간호 사업을 얘기한다는 것.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이거나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대한간호협회에서 실시하는 것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우리가 가정간호 사업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간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업 대상은 재가 환자라던가 재가 장애자라던가 장애인이죠. 장애인이라던가 그 가족이라던가 지역 주민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병원 중심하고 지역사회 중심은 다르죠. 지역사회 중심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다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건소나 대한간호협회 같이 병원체에서 실시하는 가정간호 사업은 아무래도 취약 대상이 우선순위가 높겠죠. 취약 대상 우선해서 우리가 실시하는데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가정간호 수가 지불이라던가 개인의 부담 없이 대상자 무료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 사업에 대한 우리가 딱히 요거에게만 적용하는 근거법은 없어요. 우리가 의료법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자도 있고 지역보건법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 대상에 따라서 적용하는 근거법은 다 다양한데 우리가 대체로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어요. 취약 대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가 무료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대상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국민건강보험 규정에 따라서 수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수가 지불받는 대상도 있고 무료로 실시하는 대상도 있고 한 거죠. 그래서 근거법도 어떤 딱히 하나의 근거법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근거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간호 사업의 현황 보도록 하죠. 아무 얘기 없으면은 이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병원 중심 가정간호 사업 현황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가 90년도에 90년도에 가정간호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전문 인력이 배출됐다는 것. 여러분들 가정 전문 간호사에 대한 법이 통과된 것이 90년도입니다. 89년도. 그래서 89년도에 통과돼서 90년도에 전문 인력이 배출되기 시작했고요. 실제 활동하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91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0년 전후로 실시했다. 병원 중심 가정간호 사업이 90년 실시되기 시작했다는 거 알으시고, 그다음에 94년도, 2000년도 요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 우리가 맞춤형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교재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기보다 이게 좀 많이 섞여 있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요. 지금까지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가정방문을 통해서 실시하는 가정간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거예요. 그래서 가정간호 사업은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해서 시행되는 간호사업을 얘기한다더라. 이렇게 알아주시고, 요 가정간호 사업도 우리가 어디서 실시하는가에 따라서
병원 중심, 지역사회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요거는 의료기관, 의사 한의사가 처방하는 곳이라면 다 실시할 수 있는데 요 병원 중심 정간호 사업을 실시할 때 근거가 되는 법이 우리가 의료법입니다. 의료법에 근거해서 실시한다는 것. 수가 지불은 뭐에 근거하냐면 우리가 국민 건강 보험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법이 가장 중요한 근거법이고 수가 지불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수가가 지불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대부분의 내용이 요구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등록기준, 퇴록기준, 그다음에 가정간호 사업할 때 갖춰야 되는 조건 이런 거 중심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요 지역사회 중심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라던가 법인체에서 실시하는 가정전문간호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대상자에 따라서 우리가 의료법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보건법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대상자에 따라서 다양한 법을 적용해서 실시한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루게 된 거고요. 네, 맞춤형의 건강관리사업은 뭐에 관한 거냐면 우리가 방문간호 사업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 또한 가정간호사업과 마찬가지는 가정방문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건 같은 거죠. 그러나 방문간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돼요. 간호사가 가정방문에서 실시하는 간호사가 가정방문에서 실시하는 간호사업을 방문간호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죠. 보건소에서 실시하기도 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우리가 방문간호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맞춤형의 건강관리 사업 형태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요 맞춤형의 건강관리 사업이 소개되고 있죠. 그죠? 우리 교재 봅시다. 우리 맞춤형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대상. 여러분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이 맞춤형의 건강관리 사업은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취약 대상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취약 대상, 아주 취약성이 높은 위험 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요인 그 대상자를 선택해서 일부만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취약 대상에게 우리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전문 인력이 여러분들 요 맞춤형의 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팀으로 접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팀으로 전문 인력이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사업을 맞춤형의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 맞춤형의 건강관리 사업의 법적 근거는 뭐냐면 지역보건법이에요. 지역보건법. 여러분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에 대한 근거법이죠.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보건법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이 보건소 중심의 맞춤형의 건강관리 사업은 보건기관, 즉 보건소 같은 보건기관에서 실시하고요. 우리 교재 나오지 않았지만 요거는 무료로 실시합니다. 우리가 국가 세금에 의해서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누가 대상이 되는가? 여러분들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취약 대상이 우선순위 대상이에요. 우선순위 대상이 되겠는데 우리가 취약 대상은 아무래도 여성, 어린이, 장애인,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허양, 노인과 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주 대상이 되겠죠.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노인 중에서도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경제 수준이 아주 취약한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 취약 계층이 우선순위 대상자가 되는 거다는 거고요. 우리 제외자는 누구냐? 이 보건소 중심의 맞춤형의 건강관리 사업은 지역 주민이라면 사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취약 대상이 우선순위지만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누군 예외냐면 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우리가 방문간호 받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즉 장기요양 등급받은 사람들, 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잖아요. 등급받아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방문간호 받는 사람은 지금 현재 제외시키고 있어요. 제외자는 이 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대상자는 제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여 인력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직종의 인력이 참여된다는 것. 서비스 내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간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 사업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도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소개되지 않았지만 요 장기요양기관 요거에 대한 거 간단하게 우리가 참고하자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방문간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거는 근거법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에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그랬고 대상은 장기 요양 우리가 등급받은 사람. 여러분들 장기요양 등급받으려면 지시서하고 진단서하고 우리 장기요양 신청서하고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하면 여기서 우리 직접 조사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평가해요. 그래서 등급을 평가하는데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방문간호 실시하는 사람은 누가 실시하는가? 우리가 방문간호는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우리가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간호사는 간호사대 2년 경력이 있어야 돼요. 2년 경력이 있는 간호사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도 가능합니다. 간호조무사 우리가 가능한데 요 3년 이상 되는 간호조무사가 우리가 방문간호 실시할 때는 교육기간을 이수했어야 돼요.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본인 부담금은 우리가 부담금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15%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부담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쭉 살펴봤냐면 우리가 가정방문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간호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좀 장황하게 써 있긴 한데 간단하게 추리자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냈는가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냈는가를 잘 보시되 가정간호사업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병원 중심으로 보시면서 방문간호하고 비교하는 거고 방문간호사업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건소 중심으로 우리가 가정간호사업하고 비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범위가 이렇게 좁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가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4가지를 잘 정리할 수 있으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노인간호사업 들어가도록 하자.